돈줄 막힌 서민들이 그 보험 약관 대출을 해지한 게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. 근데 그 40조가 넘는 그 해지금 중에서는, 해지한 보험 중에서는 이 주도적으로 해지하겠다라고 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지만, 2달, 3달 혹은 그 이상 보험금을 내지 않아서 실효가 돼서 이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.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, 아, 우리네 보통 사람들, 서민들의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긴 하구나. 리볼빙, 이 카드 그 대출도 되게 이제 카드 대란 사태를 넘어섰다고 얘기하던데, 저렇게 보험 약관 대출도 해지하는 게 4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 이 서민들이 궁지에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결국 이 보통 사람들이 이 별로 용 빼는 재주 없는 거죠.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 내몰리고 하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.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, 너무 사람들이 안일하게, 너무 세상 사는 걸 만만하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습니다. 그런 놈들은 대체로 진짜 전문가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자기만 돈벌이 해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되게 많죠.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고 더 신중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. 함부로 금방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는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두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. 왜 많이 생기겠습니까? 내가 여차하면,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내가 개고생해서 벌어놓은 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30년 동안 개고생해서 이래서 3억을 모았어요. 나왔어요. 근데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. 너 33억을 2배로 6억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하라고. 차라리 그 3억을 고배당 우량주에 집어넣으면 한 6%쯤 이제 배당 주는 주식에 집어넣어 놓으면, 우량주들, 그러면 1년에 1,800만원, 월 평균 150 정도 나오는데, 그렇게 하면 될 걸 욕심 부려서 6억 만들어 가지고 월에 300만원 받겠다고 까불어 대다가 3억 다 날립니다. 그리고 그 다 날리고 나면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. 그 손해 많이 하겠다고 대출을 또 한 덜컥 3억 내서 또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6억을 날려먹고 마이너스 3억이 되는 빚쟁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냥 3억 가지고 안전한 데 집어넣어 놓고 연금 받으면서, 배당금 받으면서 살면 되는데, 왜 그렇게 욕심 부려 가지고 자산 3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억이 돼 가지고 월에 대출이자 내고 원금 갚느라고 허덕이며 살겠냐라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걸까요?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. 세상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? 아니 30년 동안 3억을 모으려고 개고생했잖아요.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값을 잊어버리는 거죠, 사람들이. 그리고 쉽게 뭔가를 해보려고 까불어대는 거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정신이 나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. 자기가 개고생했던 건 잊어버리고 쉽게 만만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함부로 까불어 내지 말자, 신중하게 살자, 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.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. 보험 약관 대출조차 해지할 정도면 이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쓸 돈이 없는 거죠. 지금요 되게 무서운 게 200만 명이 그 50만 원 주는 이제 정책 자금 대출 있잖아요. 받았어요. 그 중에서 그 200만 명 중에 30%인 60만 명이 그 대출이자 5천원 6천원을 못 내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. 일부러 안 갚는 거지, 아니면 그마저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지.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60만 명이
이자 5천 6천 원도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.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제 몰락하는 거죠. 그들이 몰락하면 이 사회에서 되게 무서운 존재로 변할 것 같습니다. 조크나 빌런처럼 말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의 치안도 많이 무너지겠죠. 되게 씁쓸해질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내수는 붕괴라고 하는데 그 내수가 붕괴된 그 상권을 누가 채우냐? 이 중국인, 일본인, 이 동남아 관광객들이 와서 채운답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서민들의 삶은 더 이제 힘겨워지고 이제 관광으로 해외에서 이제 돈 벌어오고 되게 이제 우리네 삶이 이 과거 일본에 30년 동안 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. 참 씁쓸하고 참 답답하고 참 이제 고민스럽죠.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보험 약관 대출 무진 인장 이제 목까지 차가지고 해지되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걸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험 약관 대출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. 근데 그게 5천만 원 이제 원금 들어가 있는데 약관 대출로 1,000만 원 쓰고 2천만 원 쓰고 3천만 원 쓰고 나중에 4천 몇백만 원 되면 더 이상 이제 대출 나올 이제 구멍도 없고 유지하려 그러면 또 갚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어느샌가 그냥 놔버리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 약관, 보험 대출, 보험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.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.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.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되고 이제 더 심사숙고하고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고 지내야죠. 현실이 이토록 어렵습니다. 특히나 2030들 그리고 1인 가구들 혼자 살기 때문에 더 경제적인 이 여유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이제 힘들게 산다고 하네요.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살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. 함부로 천방지축 까불어 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열로 그러고 함부로 과시하고 드러내고 되게 있는 척하며 살다가는 인생이 되게 불행해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. 그렇게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스스로 삶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말고는 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